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뛰어난 투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보통이 다 진보든 보수든 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애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 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싫다 그러는 거죠.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다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게 웃기죠,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자기가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님 기독교에 되면 부처님 알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여자였대라고 말을 해버리면 순간 다들 당황한단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여자야? 예수님은 남자인데 부처님은 여자네? 라고 하면 갑자기 당황해요, 다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온 거에 대한 반박하는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거를 부정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증거를 막 댄단 말이야. 예수님이 여자인 이유, 부처님이 여자인 이유 막 증거를 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증거가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정부터 하고 봐. 에이, 그거 가짜 뉴스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맨날 그럴 리가 없대, 맨날. 그러다가 증거를 막 들이대면 이제 자기도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 막 증거를 들이대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해서 그때부터 이제 코너에 몰리고, 본인이 딱 이거 보니까 지겠거든. 논쟁에서. 보통 사람 다 이런 방식입니다. 부정을 먼저 하고요.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부정합니다. 거기서 부인한다, 부인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거를 갖고 사분이 설득을 하면 점점 좀 코너에 몰리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설득됩니다. 그러네. 예수님이 여자였네. 이렇게 설득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기는 싫잖아요. 본인이. 그때는 뭐가 돼요? 이거죠. 몰라. 이렇게. 몰라. 듣기 싫어. 이런 거죠. 그런 걸 회피죠. 회피해버리죠. 보통 이 3단계가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증거를 막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주면 딱 봐도 이제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민망하고. 하지만 또 지기는 싫고. 그러니까 몰라. 그만 얘기해. 나 그런 얘기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응? 나 정치 얘기하기 싫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개돼지. 특히 보통 사람들의 아집은요, 얼마나 심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만 맞대, 자기만.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거래. 아니에요. 모두가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건 바로 당신입니다. 꼭 명심해요. 항상 이런 데가 모든 사람들은 맞고요. 틀린 건 내 자신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은 오라예요, 오라. 시작은 옳고 틀린 건 잘못 투자한 건 제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인정한 거야. 인정하고 다시 겸손한 자세로 바닥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좋은 걸 다시 설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서 복구를 좀 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 한번 실제 다른 사람이 하는 영상도 봅시다. 모든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바로 틀린 건 바로 당신이 틀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말을 한다. 그럼 왜 내 자신이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종목이나 들어가서 설거지나 당하고도 아직도 상상 임신을 하고 있지. 에코프로 100만 원 넘었을 때부터 이제 급락할 때 제가 이제 이거 고점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딱서니들은 뭐 누가 얼마를 벌었네. 지금도 뭐 200만 원 간에 300만 원 간에 지금 개 털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폭락을 했어요. 주가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걸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틀린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 자꾸 자기는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부터 시작하면 이게 또 길어져요. 항상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분이라도 내세우고 싶다고 왜 그런 말 못하냐고. 왜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냐고. 사실 저는 이제 내가 옳았다, 내가 이겼다 이걸 떠나서 그 배터리 신도들을 완전히 이제 정신 개조를 시켜놔야 된다고 생각해. 자, 배터리 아저씨가 불렀던 그 박순혁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코프로 엄청나게 찬양하고 사라고 한단 말을 했고, 금양하고요, 금양. 지금 금양 꼬라지 개판이죠? 완전히 이제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 회사 됐죠. 이런 거 찬양하고 그 배터리 신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가가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먹고 나갔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불구하고 아직도 배터리 아저씨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개돼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선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얘도 완전히 사기꾼이, 이 새끼도.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정치인에게 바꾸면 돼요, 정치에 바꿔서 또 연예인 바꿔서 뭐 마약하다 나오면 또 우리 서태지 사랑해요. 또 그 지랄들 또 하는 거죠.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또 용서하고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예수님 나셨죠.
우리 문재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사기쳤을 리가 없어요. 우리 이재명이 그럴 리가 없어요. 여자한테 찝적댔을 리가 없어요. 뭐라 안 찝적대. 우리 윤석열이 그럴 리가, 우리 김건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개돼지들이 문제예요. 개돼지들이. 계속 속는 거죠. 김어준이도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개돼지들이, 이런 그 단순 무지하게 막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망쳐놓는 주범들이에요. 이 능한들이 자꾸 마바라들 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니까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망쳐놓는 그 공범들까지 됐어 이제. 아니 돈 잃고 피해봤는데 뭔 공범이냐. 한 번 속으면 피해자, 두 번 속으면 병신, 세 번 속으면 공범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생에 이번 한 번만 속았을까요? 그냥 일생을 그렇게 숙주들한테 빨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공범이라고. 그래서 아예 이번에 그 배터리 신도들 저는 이 금융시장에서 추방시켜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회생불능, 재기불능 상태가 되도록 방치를 해서 완전히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암덩어리 적출하듯이. 거기다 꼭 그 배터리 신도들 댓글 보면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말짓거리하고 욕설. 둘째, 앞에 말한 대로 결국 알고 보면 지가 틀렸는데 뭐 좀 다른 게 있으면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선민의식. 셋째,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개판. 하나같이. 진짜 공통점이야. 자, 그럼 그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아세요? 그래서 문재인 찬양하는 인간들 보면은, 또 윤석열 찬양하는 인간들 보면, 그런 세 가지 공통점을 똑같이 또 갖고 있어요. 너무나 유사하죠, 정치와 경제가.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명심을 좀 하십시오.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놈은 그랬나? 그럴 리가 없어, 타영. 지겹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의 호소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appeal to authority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 기법인데, 이 사기꾼들이 물건 팔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무슨 박사를 꼭 내세요. 박사. 아니면 연예인들 내세워서. 그러다가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한심하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냐면요. 인간이라는 게. 그 한강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책 산다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한동안. 막 책들을 본다고 꼭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뭐 상 받거나 무슨 영화 같은 거 지금 현재 영화 예매율 1위 뭐 그런 거만 골라다니는 사람. 맛집 하면 1시간씩 가서 줄 서서 2시간 줄 서서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본인 스스로 그 집이 인기가 없을 때 미리 본인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탐색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찾아내면 되잖아요. 발굴한다, 발굴. 맛집을 발굴을 본인이 한단 말이야, 발굴. 이미 유명한 집을 가지 말고 여기저기 처음 가본 집 가서 자기 스스로 맛집을 좀 찾아다니면 안 될까? 그렇게? 책도 한강이라는 사람이 뭐 책을 쓰고 했으면은 그 사람 책이 인기가 없을 때 사서 봐야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이지, 숨은 진주를. 뭐 다 유명해진 상황에서 뭐 우르륵 가서 보고 나서는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모순 덩어리냐면, 자, 인간은요, 진짜 모순이 많아요. 한강 책을 그 전에 읽은 사람들이 평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안 좋게 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청소년 도서 금지가 된 경기도가 거기가 그렇게 이재명 지사 있던 경기도 있지. 거기가 지금 이 사람의 책이 한강 책이 금지 도서예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근데 상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권장 도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 판단 기준이 한심한 수준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이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같은 책이라든가 그런 그녀의 책들이요. 예, 금지도서 또는 유해도서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단지 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남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경기도에서는 또 권장도서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책을 못 사서 안달이 난 거죠. 사실은 이 금지도서, 유해도서일 때도 지금처럼 그 책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어야죠. 상 받기 전에 벌써 이 숨은 진주처럼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야죠. 그게 제대로 된 가치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주체적인 판단을 노벨상 수상위원회한테 다 맡겨서 문해충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호루라기를 쭉 불면 무슨 개돼지 모양 쭉 줄 서서 저 책 가서 호루라기 사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추천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식 추천하는 것도. 어떤 전문가가 사라고 했다는 둥, 또 신문에서 봤다는 둥, 다 보면 뭐 신문, 텔레비전, 뭐 이렇게 유튜브, 뭐에도 푹 빠져서 그 사람이 추천했다고, 얼마 간다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특히 권위에 쉽게, 일본도 그렇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면 거기에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다 갖다 버리고.
백종원 씨가 발굴했던 왜 우리 연돈이라는 돈가스 전문점 아시죠? 연돈. 지금 미친듯이 새벽부터 줄 서서 먹는다는. 근데 연돈 돈가스가 홍제동이었던가요? 원래 처음에 있던 장소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본인이 장사를 접으려고 그때 그 첫 방송 기억나죠? 백종원 씨가 좀 찾아갔을 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 너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 그 상명대학교인가요? 뭐 하고 이제 근처에 그게 있을 텐데. 그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당시에 연돈 돈가스 집이 항상 가도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먹을만 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맛있지는 않고 그냥 먹을만 해. 동네 맛집답게. 동네 수준이야. 뭐 이렇게. 시장통에 있는 돈가스 맛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셰프 주방장이 이 제주도에 가서 깔끔한 건물에 또 백종원 씨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니까 백종원이가 극찬했다고. 여러분은 극찬하냐?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백종원 씨가 극찬하면 여러분 가서 가로치면 그 집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맞으면 그만이죠. 백종원이 맛있다고 했으면 여러분도 가서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맛집을 발굴할 생각을 하고 백종원이 가서 유명해졌다니까 꼭 거기 가서 줄 서서 밤새 새벽에서 줄 서서 그 집을 꼭 가서 먹어야 돼요? 다른 집은 스스로 못 찾습니까? 백종원이 자체도 장사를 몇 번 망한 거 아시죠? 맛이 없어서.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인데 저는 전혀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거 좀 싫어하는데, 음식점 뭐 아시죠? 다들 아시면 제가 한 요리 하는 사람인 거 알죠? 요리도 되게 잘하고, 음식에 대한 미각도 되게 굉장히 뛰어난 거 다 아실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무슨 남자 셰프 하나가 유명인, 저 이름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 무슨 스파게티 했는데, 그 스파게티에는 이제 마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벌거치 않고 그냥 기름으로만, 올리브유로만 밖에 먹는 거. 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이라 그게 약간 볶음면 같은 거잖아요. 거기 마늘을 빼면 진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너무 없어요. 마늘을 뺀 거야. 그리고 와인으로 그냥 가볍게 졸인 거야, 그냥. 그거를 워낙 유명한 셰프다 보니까 그걸 백종원이가 먹은 거죠. 백종원이가. 먹고는 백종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상대방 셰프가 워낙 유명한 셰프니까 먹고 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먹었던 그 스파게티 중에서 아주 훌륭한 맛있는 스파게티를 간만에 먹었다고 평가해. 말도 안 되는 평가죠, 이거. 이런 엉터리 평가가 있어요. 그 스파게티는 마늘을 빼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이상한 맛이 날 거거든요. 근데 백종원 입장에서 상대가 너무 유명한 셰프다 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좋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엉터리 스파게티를 만들고 2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권위라는 것을 한번 권위로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유명하다 그러면 일단 깨갱한단 말이야, 깨갱.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학자도 마찬가지고, 유명하다 그러면 일단 깨갱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셰프가, 내가 마늘이 빠졌다는 걸 뒤늦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엉터리로 평가한 백종원은 완전히 바보, 빙신된 거죠, 그게. 맛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일단 저 사람이 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하는, 본인조차도 절대 미각이라고 하는 백종원 씨도 그렇게 권위에 꽉 눌리면 엉뚱한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맛있을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요. 이게 우리가 봉골레 파스타였네, 최현석 셰프였네, 이름이요. 현 셰프. 그 마늘을 빼먹으면 진짜 이게 정말 맛이 별론데요. 제가 지적한 게 벌써 영상인데 짤로 이렇게 돌고 있네. 백종원을 이제 바보 만든 거죠, 완전히. 여태까지 먹었던 봉골레 파스타의 맛을 잊게 하는 정말 맛있는 봉골레 파스타였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 어제 백종원이 93점을 주고 2등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짜장면 만들 때 짜장을 안 넣고 하얀 면을 줬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이 옹호를 또 이제 이렇게 한번 유명해지면 이 저센층들은 쉽게 굴복한다니까요. 그래서 댓글에다 보니까 얼마나 맛이 좋으면은 마늘을 빼먹고도 백종원을 이렇게 감동시켰겠냐. 너네 같은 개돼지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스파게티였을 것이다. 마늘 빼고도 저렇게 맛있게 만들지 않냐.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좀 유명하다 그러면 방송을 좀 탔다, 유명하다, 또 유명 정치인이다, 유명 종교인이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진리야. 주식시장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희 동네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그대로 들고 가서 인류 호텔에 가서 넓은 접시에다가 조금만 양을 내주고 그리고 겁나게 비싼 보이는 인테리어에 그다음에 이제 음악도 나오고 서빙도 잘 친절하게 해주고 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인데도 떡볶이다, 똑같은 짜장면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먹고 나면 역시 호텔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주방장이고 같은 음식인 거죠. 그리고는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동네는 뭐 하면서, 에이, 뭐, 동네가 뭐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하면, 똑같은 음식을 눈을 가리고 하면 황당해요. 옛날에 그 생수도 이렇게 섞어놓고, 심지어 수돗물 섞어서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서 내줬더니, 수돗물이 제일 맛있다고 선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만큼 인간의 미각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시각, 눈과 이 귀와 그 혓바닥은 굉장히 간사해요. 그래서 이미 보이는 것에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늘 생기는 거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내가 집이 얼마짜리고 차가 막 열 대가 있고 우리 사기치다가 크게 사고 한 번씩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서 누르는 호소에서 자신의 진실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해가려는 이런 개수작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유명한 주식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막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갈 거다 하면 거기에 설득돼서 그걸 사게 된다든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 6번이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한강이라는 친구가 그 노벨상을 받은 건 굉장한 일이죠. 근데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어요. 좀 스토리를 알고 나면, 그 변희재 방송 보면 나오죠. 스토리가 좀 있어요. 아니, 저기 스웨덴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어떻게 알아요, 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책을 갖다 줘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영어로 번역을 잘해야겠죠. 스웨덴어로도 잘 번역해서 걔네들 주변에 이렇게 눈에 띄게 책 주변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려면 엄청난 로비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좌파 정권 시절에 한강에 대한 로비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물망이 올랐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책 쓰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서점에 갖다 놓고 있다고 해서 스웨덴에서 노벨상 심사위원회가 한국까지 찾아와서 그 책을 찾아내서 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철부지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미슐랭이라고 하는 맛집 별표 붙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우리 식당 좀 해주세요라고 와서 심사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호텔 값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체류비 전부 다 인건비에 다 지급을 해야 돼. 이쪽에서 몇백 몇천씩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요구해 저쪽에서. 그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하고 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식당에다 별을 붙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슐랭 몇 표 붙었다 맛집 나 꼭 가봐야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동네 맛집도 훌륭한 집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강의다 올려드렸던 거죠. 이거죠. 자료. 또 여러분이 잘못 알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이 서로 색깔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해도 이름이 같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올렸지만 이 버락 오바마가 자기랑 가장 절친 3명 라고 할 때 이명박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속된 말로 국힘당이 이 미국 민주당과 친하다는 거예요. 생각 외로. 그럼 여기서 또 이 말 하면 또 설마 또 그러죠. 제가 신문기사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도 뭐예요? 신문기사 여러분 이제 설득되죠 이제. 그럼 또 몰라 또 이러네요. 질 것 같으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런 못된 버릇을 좀 버려야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부시 공화당 최고로 자기의 그 친했던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손꼽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핍니다.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건전한 사람입니다. 워낙 젊었을 때 많이 놀아서 그런지, 나이 뭐 상당히 건전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런데 해리스는 실제 마약도 해요. 그래서 마약하다 걸려가지고 방송에 술주정뱅이처럼만 나와서, TV 토론하다가 박살났잖아요. 거기 막 악성 댓글 달리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영상. 말 더듬고 취하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치 트럼프를 막 굉장히 그렇게 남봉꾼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런 언론 플레이에 그런 신문 장난질에 속지 말고 의심하는 습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해리스를 계속 빨아주는 언론사들이, 유태인 언론사들이 미친 듯이 해리스를 빨아줘서 어떻게든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도 해리스를 이렇게 많이 지지한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손에 색이 묻었다고 바로 바지춤에서 손바닥을 땄던 여자인데 그 사진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라 또 시작이죠. 또 그거 증거를 제가 들이대면 사진을 몰라 나 몰라 또 회피. 그냥 민주당이니까 우리도 민주당이야. 뭐 이런 식의 또 개돼지적인 논리를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좀 벗어나시라 이거죠. 벗어나서 대통령을 여러분이 뽑지는 않지만 최소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나왔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거야. 뭐 이런 큰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이거 텔레비전에 나온 거야. 어쩌라고 나왔는데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건 다 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텔레비전에 나온 거나 신문에 나온 기사는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 신문사가 많아졌어요. 너무 영악해졌고.
여러분은 이유도 없이 그냥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들이 밀어주는 그 신문들이 지정해주는 후보를 그냥 지지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조금 해리스라든가 트럼프에 대해서 장단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같은 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신문에서 트럼프를 약간 미치광이로 묘사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제부터 또 대형 사건 몇 개 터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올려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폭로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인 자넷 잭슨이 원래 지지자였는데 카멜라 해리스의 지지자인데 이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은 한국의 김건희급의 거짓말을 지금 계속 하던 게 다 폭로가 나고 있어서 아주 지지율이 폭망 중이다라고 하는 폭로 유튜버가 지금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엔 절대 나오지 않죠. 이런 거는. 이 자넷 잭슨이 폭로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흑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다라고 주장했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문제의 그 할머니가 본인이 할머니라고 주장하는 흑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남의 남 대역을 갖다 놓고 지금 사진을 찍은 의혹이 친할머니는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이 해리스는 흑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계도상 해리스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인도인일 겁니다. 인도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는 아마 그 자메이카에 정착한 인도인일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골 때리는 건 그 위로 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4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해리스의 위에 4대 할아버지는 또 백인이라 그래요. 아주 미스테리한 여자, 이 여자가 아주.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이 4대조 할아버지가 자메이카에서 흑인 노예를 마구잡이로 그 매매하던 노예상이었다라는 증거, 폭로가 나오고 시작하고요. 종교도 다 지금 막 이 거짓이라서 이게 지금 완전히 해리스가 한국의 김건희로 지금 현재 불리워지면서 교민들 사이에서 지금 뭐 이 소식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도 비토가 심한 이유가 얘가 순수 인도계와 백인이 섞인 거다. 백인하고 인도인이 섞인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 세탁을 흑인으로 했다. 나는 흑인 호소인다. 흑인이 아닌데. 살다 가짜 흑인은 처음 본다고 영상이 좀 나죠. 살다 가짜 흑인 처음 본다. 예, 위에 4대조 할아버지는 돈이 많았던 찐부자입니다. 노예 소유주 집안입니다. 이 소식에 흑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네, 보시면 인도 출신의 힌두교 신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본인 어렸을 때 저기 증언 나 있죠. 자기 어릴 때 힌두 템플에 나갔었다. 힌두교. 아버님 인도계 출신의 인도인 출신. 그 다음에 이 팝데디라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그 얼셔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키운 프로듀서죠. 팝데디. 한 100건이 넘는 지금 강간 소송권에 지금 휘말려 있는 양반인데 수백 명의 여성을 강간한 걸로. 근데 얘가 지금까지 밥 먹였던 거고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뒤에 버락 오바마 다 민주당 세력들이 그리고 현직 검사 출신이 이 해리스까지 전부 다 이 강간범을 인기 가수죠 물론 프로듀서 겸 옹호해주면서 감옥 한 번을 안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카밀라 타운홀 미팅 주최를 했다 이래서 둘이 친하다. 여러분이 이 오바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언론에도 항상 이렇게 우호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신문에 나온 거면 또 그대로 또 고지란히 그대로 다 믿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렇게 일본 친인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바마가 되게 민주적 대통령이라고 또 착각 속에서 신문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세뇌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그렇게 아까 말한 그런 엄청난 범죄인을 숨기고 옹호해줬던 사람이고 이자가 요즘 그 굉장히 현재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리스를 별로 지지하지 않고 있죠. 연설도 잘 안 해주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은 자기 부인을 또 대통령 시키려고 미셸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여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자기 부인을 해먹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해리스가 돼버리면 최초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를 안 도와줘서 나름 떨어뜨리는 거지 이번에. 마치 저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지지하지 않고 적절하게 거리두기 하면서 살짝 방해해가면서 딱 떨어뜨린 거랑 똑같은 아주 그 고도의 방해 전략이죠. 그래서 해리스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다는 소리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리스가 낙선이 되면 트럼프가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또 개판치고 윤석열이 개판치면 다음번엔 자기 부인인 미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지금 그 루머가 파다하게 돌고 있고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럼 부인이 대통령이면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3번 해먹으려고 이 오바마가 이렇게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언론이 포장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바마가 대단한 무슨 민주인사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는데 현실은 그냥 인간의 이기심을 가진 욕심쟁이일 뿐이라는 거죠. 해리스는 제2의 김건희라고 지금
어제 그제밤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대 보도 안 하죠, 이런 거는. 이제 그 7번, 8번 또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심 속에 있는 거지. 남을 위해서 뭐 일한다. 무슨 정치인들이니까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다 자기 새끼들, 자기 3대 다 먹고 살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다 정치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할 거고 예고편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그런 건데요. 한쪽 쏠림 현상이 심하죠. 뭐가 하나 유명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여론을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는 그런 사람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못된 문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한강 뭐 노벨 문학상 받는데 그거에 대해 비판해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냥. 네가 뭘 한다고 한강에 대해 이제 이따위 소리 해. 아니 지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강을 옹호했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한강 팬이 됐어. 상이 주는 권위에 굴복해 버려서 그래요. 상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훌륭한 거다. 그게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노예로 이 상에 굴복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광우병으로 난리 쳤을 때는 소고기 광우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 했다가는 완전히 매장당하다.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또 얼마나 이렇게 쑥스러워요. 또 옛날에 또 박근혜 감옥에 쳐넣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를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윤석열 만세를 외치면서.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막 그 좌파들이 쫓아가서 막 다구리 치고 막 카메라 들고 가서 서울의 소리 그 양반이 가서 막 소통실에서 너 이놈 감히 우리 윤석열 검사를 욕해 막 이랬다고요. 그랬던 인간들이 김원준이 막 찬양하고 있던 인간이 지금 또 윤석열이 반대죠. 지금 윤석열 좋은 얘기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쪽 얘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용납을 못해요. 다양성을. 한국이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한동안 황우석 박사가 난리쳤던 거 기억나요? 주기세포? 그때 황우석 박사에서 안 좋게 얘기했다가는 완전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죠. 알주의 알바들이 다 사기꾼이었죠. 이 좌파들한테는 이 노무현은 사실 그냥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죠.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는 지금 완전히 작살나고 두드려 맞죠, 그냥. 노무현은 비판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성역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에요. 그 남상국인가요? 제 지금 그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대우건설 사장이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 대놓고 잘 배우신 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하여튼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날 오후에 이 사람 자살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감옥 가야죠, 사실은. 이게 훼손에 의한 살인죄니까요. 또 불리한 증거를 들이대니까 딱 봐서 논쟁에서 질 것 같거든. 노무현이 잘못한 것도 많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또 뭐야. 몰라 회피 전략이잖아 또. 제발 그러지 말아봐요. 종목에 있어서도 항상 좋은 점만 보려 하지 말고 좌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좀 삼성전자 샀으면 삼성전자 그냥 다 좋게만 보이는 거야.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유튜브에 막 댓글 달아가지고 공격하고 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거죠. 내가 특정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내가 특정 정치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했다 그러면 또 막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개돼지. 예,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라고 불러요. 다음 강의 7번, 8번 해갈 미주 해버렸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신교육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투자할 때 아주 비판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로 투자를 하라는 거, 냉정하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디에 휘둘리고 쏠리지 말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라. 객관적으로. 그 마음을 가져야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냉정함.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30년 투자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이게. 오늘 긴 강의 끝. 수고하셨습니다.